뉴 이스프링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ABO 김영선입니다. 아메에서 20년 만에 그 정수기라는 제품이 업그레이드 돼서 다시 재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정수기만으로도 되게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고 그 대단한 정수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좋은 정수기를 바꿨을까? 어떻게 바꿨을까? 이런 궁금증이 사실은 되게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 새로운 이스프링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한번 알아보고 이스프링이 이전과 어떻게 더 달라졌는지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사회는 정말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웠다, 정신이 없다 할 정도로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편리한 세상이, 편안한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고 변화하는 시대에는 그와 못지않게 빠르고 변화하게 오염물질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아메이에서 발맞춰서 새로운 정수기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글로벌 화학 산업의 시장 규모를 한번 살펴보면 2000년에는 약 1.8조 달러였는데 지금 2023년에는 183% 성장을 해서 약 5.1조 달러까지 이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오염물질은 훨씬 더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새로운 물질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맞춰서 거기에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됐고, 지금 환경 오염에 있어서 그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서 이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2000년도에는 약 5만 톤,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이 5만 톤이라고 이제 추측했었는데, 현재 2023년도에는 250만 톤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900%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의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자라는 교과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의 양이 한반도 면적의 7배의 쓰레기 섬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섬이 지금 있는데 쓰레기 섬이라고 하죠. 그 북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세계 최대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섬입니다. 그래서 GPGP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국가로 인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일단은 160만 평방킬로미터, 무게가 8만 톤으로 섬을 이루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개수가 1조 8천억 개로 초대형 여객기 500대와 맞먹는 무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대로 계속된다면 2050년도에는 해양 쓰레기가 물고기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해양에 떠다니는 5개 쓰레기 섬이 있는데 그 가장 큰 게 이제 북태평양에 있는 쓰레기 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정식 국가로 이 쓰레기 섬을 정식 국가로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국가로 인정이 되면은 주변 국가에서 이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정이 되었고 그 화폐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권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나라의 국민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섬은 일단은 우리가 만든 거죠. 인류가 만들었는데, 이 산업이 발전하고 편리함이 증가함에 따라서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런 일회용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생산된 플라스틱 가운데 80% 이상이 버려지는데, 이 중에 매년 약 1200만 톤이 바다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이게 1분마다 트럭 한 대가 바다에 버려지는 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는 거는 뿐만 아니라 이게 점점점 조각이 나면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작아진다고 하는데 이게 약 800만 톤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정도의 양이냐면 1년에 잡아들이는 참치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치의 양만큼 우리가 거기에다가 플라스틱을 채운다는 거죠. 되게 끔찍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섭취한 그 플랑크톤,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이 미세 플라스틱을 플랑크톤이 먹게 되어서 이 먹이 사슬의 순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랑크톤을 먹은 또 작은 물고기, 작은 물고기를 먹은 큰 물고기, 그리고 그걸 잡아먹는 사람. 그래서 사람에게 내분비 장애, 생식 기능 저하, 발암 등의 인체 건강에 위협을 주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 플라스틱이 고래나 바다새 등의 그런 동물들이 쓰레기를 이제 먹이로 오인을 하게 돼서 섭취하면서 이런 해양 생태계의 성장 장애, 네, 번식력 저하, 감염, 폐사 이런 것들로 환경오염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혈중 미세 플라스틱 농도라고 구글에 딱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은 많은 이제 논문이라든지 뉴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검색됩니다. 그래서 인체 혈액의 0.000508 나노미터의 미세 플라스틱 첫 발견, 뭐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는 것은 기름이 아니라 플라스틱이다. 뭐 이런 등등의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그런 사람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자유대학 연구원에서 건강한 사람의 22명의 혈액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을 채취해서 봤더니 22개 샘플 중에서 17개 샘플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 그래서 그 샘플의 절반은 이제 페트병 등에서 나오는 그런 플라스틱이랑 나머지도 또 다양한 종류의 그런 제품에서 나오는 플라스틱들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라고 이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 연구팀에서 혈액 샘플의 그 80%에서 검출되었는데 이게 아마 체내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고 따라서 건강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합리적이다. 이제 이 말은 그 미세 플라스틱은 건강에 위협을 준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린피스라는 그런 환경단체에서도 보면 굉장히 많은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버린 생수병이 지구의 14바퀴를 돌고 있다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수를 사 먹는데 생수를 사 먹는 건지 플라스틱을 우리가 사 먹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것을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시키자는 그런 캠페인 그다음에 등을 계속 참여하기를 권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먹는 이제 플라스틱 양이 한 달에 플라스틱 옷걸이 하나만큼을 먹는다. 나도 모르게. 그리고 한 주에 약 신용카드 한 장을 먹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가릴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의식하고 가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강에서 발견된 약물 칵테일. 그래서 아이슬란드나 아마존을 제외하는 아이슬란드와 아마존을 제외한 104개의 나라의 강에서 잔류 의약품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약과 저 약을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그 권고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누구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합물을 먹는 거죠. 그래서 약물 칵테일인데 이 상호작용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식품 첨가물도 A라는 식품 첨가물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식품 첨가물은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알 수 있지만 A와 B와 C가 다 합쳐졌을 때는 1 더하기 1은 더하기 1이 3이 아니라 굉장히 큰 또 많은 위험을 더 크게 낳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혼합물이 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체내 농축 연고는 또 많지 않다고 합니다. 강에서 검출되고 있는 그런 고농도의 잔류 의약품들이 항히스타민제, 항균제, 항우울제, 항고혈압제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또 다양한 잔류 의약품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타 그 세계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검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너무 쉽게 우리나라는 또 그 약을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약을 다 먹지 않은 그 남은 폐의약품은 그리고 신종의약품들이 어떻게 폐기되는가를 한번 알아보면 일단 여기서도 보면은 어 우리가 보통 약품들이 남으면 약국에 이제 약국 수거함에 배출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약국에 가져가 보시면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약국에 버리는 거를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도 보면 가루약, 알약, 뭐 연고, 물약 할 것 없이 어 뭐 10%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8%만 그 폐의약품이 약국에 이제 수거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다 쓰레기로 다 버리거나 아니면 싱크대나 변기에 이렇게 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들이 전부 다 다시 모여서 지하수라든지 강이나 하천으로 흘려가서
다시 또 우리한테 돌아오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다시 그 잠재적 독성 및 부작용을 일으키고 그리고 정말 위험한 게 항생제라든지 그런 내성균의 증가를 일으켜서 신종 감염균의 또 진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고 있고 그래서 2022년도에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강물에 소염제, 항생제 성분이 정수해도 잔류되어 있다라는 수질 검사 결과를 뉴스에 나온 거죠. 한강에 검출된 그 의약 물질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있습니다. 이보프로벤 이런 거는 그 해열 진통제로 우리가 많이 먹는 사실은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설파메토사론, 뭐 링코마이신 이런 것들은 항생제 종류고 카바마제핀 뭐 이런 거는 간질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주는 그 아리수라는 생수 있잖아요. 수돗물인 거죠. 아리수에 그 지금 검출된 약품입니다. 그래서 아리수가 진짜 그 깨끗하다고 지인의 그 친척분께서 정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아리수에도 이런 약품이 나오는데 이오파미돌, 이오프로마이드 이런 거는 조영제라고 합니다. 조영제가 일반 시민들이 버릴 수는 없을 건데 이게 어떻게 이게 수돗물에 나와 있는지 정말 좀 의심스럽죠, 사실은. 그래서 제약회사라든지 이걸 만드는 회사에서 하, 이렇게 좀 하류를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영, 조영제가 이제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스피린 계열의 이제 약품, 그리고 카페인은 각성제죠, 각성제. 그리고 파라젠틴은 이제 카페인의 대사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수도가 아니라 수돗물에 이렇게 아리수에서 이렇게 약물이 검출되었다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불안하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최경호 교수님께서도 이제 서울대 보건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님께서 하는 말이 이게 함께 우리 몸에 노출된다고 했을 때 그게 영향이 없다고 이렇게 말할 만한 지식이 없다고 합니다. 독성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와서 말씀을 하셨고 최근에 또 한강에서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들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수되거나 우리가 골라서 먹지 않으면 내가 먹고 싶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나에게 전혀 필요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계속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체내에 계속 축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물이 인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물을 찾기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생수를 사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천에 있는 생물들이 그렇게 낮은 농도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다면은 애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이렇게 환경공학부 박사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인체에도 해롭겠죠. 그래서 정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필터입니다. 필터. 네. 그래서 이전에 이스프링도 굉장히 좋았지만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뉴 이스프링이 2024년 9월에 아베에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강력해진 정수기는 그래서 새로운 유해 물질에는 새로운 정수기가 필요하다고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물을 향한 집요함은 그대로 해서 더 높아진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정수기에서 약간 불편함들을 더 향상된 편의성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필터가 가장 중요한데 필터가 완전히 사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워진 필터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면 이 이스프링은 일단 3중 필터 카트리지입니다. 그래서 예전 거는 2중이었지만 더 강력해진 정수 성능을 위해서 3중 카트리지를 사용하게 됐고 첫 번째가 프리필터, 두 번째가 디펜스 가드, 세 번째가 카본 블록입니다. 그래서 프리필터는 큰 부유물질을 여과시키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정수 기능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디펜스 가드는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포낭, 병원균 등의 미사 입자를 여과하고 세 번째 카본 블록은 관료량 물질, 납순이라든지 그런 PFOA 등을 여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면 프리필터는 일단 모래라든지 큰 침전물 등의 오염물질을 여과하고 안에 있는 디펜스 가드 및 카본 블록의 성능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디펜스 가드가 어떤 게 새로 생겼는데 이제 카본 블록층을 둘러싼 그런 미세 여과층인데 여기서 이제는 그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포낭, 병원균을 이제 여과시키고 물의 투명도도 더 향상시키는데 조금 더 살펴보면 지금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게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을 어디까지 여과를 시키냐 하면
0.5에서 1 마이크로미터의 입자의 크기를 여과시킵니다. 여과시키는데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하면 늘 보수하고 있죠. 우리가 더 높은 기준으로 제거를 하겠다 해서 NSF에서는 85%까지 걸러지면 인증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스프링은 95% 제거율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간단한 높은 기준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워진 필터 시스템으로 사실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박테리아를 걸러준다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박테리아가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테리아가 포낭을 이제는 싸고 있는 자기를 더 강화시키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포낭을 싸고 나온다는 거죠. 이 포낭이 박테리아 그 보호막의 포낭은 박테리아의 세포벽을 둘러싸고 있는 또 한 층의 두꺼운 층입니다. 이 층이 일단은 면역 회피에 도움을 주고 숙주나 표면에 부착하는 게 더 쉬워진다고 합니다. 이 박테리아의 탈수를 방지하기 때문에 훨씬 더 생명력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게 오염된 물을 통해서 체내에 침입하게 되는데 자체적인 보호막이 있는 박테리아로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딱 접하게 되면 보호막을 벗고 번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보호막이 있는 이 박테리아는 살균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런 살균에는 제거가 되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이제 암웨에서 UV 램프 그래서 새롭게 UV 램프까지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필터에서 이제 걸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카본 블록인데 이전 우리 이스프링도 합축 활성탄으로 카본 블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흡착과 흡수, 여가 작용을 통해서 잔류 의약 물질을 다 걸러주고 그다음에 PFOA라든지 PFOS 등을 걸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아까도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신종 의약 물질이 굉장히 계속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거는 15종까지 걸러준다고 인정을 받았다면 지금은 신종 의약품 19종에 대한 요가 성능까지 검증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파메라진, 설파메타진, 설파메톡사놀, 크로랄 하이드레이트 이런 것들이 다 항생제라든지 항우울제 성분입니다. 주변에 요즘은 정신과에 다니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조금만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정신과에 가서 이제 정신과 약물을 편하게 먹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도 많고, 공황장애라든지 그런 약을 먹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이 다 물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 배사물질 성분도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 다 걸러준다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쉽게 분해되지 않고 인체와 환경에 축적되는 불멸의 화학물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부라 화학물이 예전에는 PFOA, PFOS라는 이름으로 이제 많이 불려졌는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위험하다고 매스컴에 많이 나오니까 이것과 비슷한 하위의 다른 과부라 화학물도 굉장히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어, 과부라 화학물 전 7종 여과 성능을 NSF에서 다 인증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본 블록 필터를 이제 AI가 이제 이렇게 그려줬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카본 블록의 단면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촘촘한 압축 활성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흡착 작용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미세한 구멍이 많아서 표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게 되면은 불순물이라든지 유해 물질을 이게 활성탄 표면에 붙여서 흡착을 통해서 이제 제거하게 되는 거죠. 특히 염소와 같은 그런 화학 물질과 어, VOC 같은 그런 물질들이 활성탄에 잘 흡착됩니다. 그리고 여과 작용을 한번 보면은 표면에 매우 미세한 이런 구멍들이 작은 입자들을 물리적으로 계속 걸러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이라든지 다른 작은 입자들은 여기서 통과하면서 걸러지게 되는 거고 화학적 제거까지 되는데 이게 활성탄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그런 유해 물질들을 분해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염소 같은 경우는 이 활성탄을 통과하면서 염화 1톤으로 변화되면서 물에 잘 녹아서 무해한 형태로 변환된 겁니다. 이런 작용을 통해서 활성탄이 이제 유해 물질들을 없애주는 거죠. 그리고 세계 최초로 NSF 인증을 받은 UVC LED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성능으로는 최초로 인증을 받은 UVC 기술입니다. 그래서 박테리아를 비활성화시킨다고 했죠.
1만 분의 1에서 100만 분의 1까지 이제는 박테리아를 비활성화시키는데 99.9999%를 비활성화시키고 바이러스는 99.99% 비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UV 스프링이 더욱 강력해진 그 이유가 미생물이 가장 취약한 게 UVC 파장인데 265 나노미터에서 이 파장에서 미생물이 가장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은 이 파장을 지키면서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파장이 그 미생물의 DNA라든지 RNA의 구조를 파괴시킨다. 그렇게 해서 세균과 미생물의 증식을 막는 거죠. 그리고 화학 물질을 통해서 이거를 뭐 죽이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화학 물질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우리가 물을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UV를 챔버를 가득 채우는 UV 라이트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이 램프의 그 벽들이 전부 다 고반사 소재의 챔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UV 램프가 그 조사되었을 때 그 벽을 통해서 계속 이제 반사가 되면서 그 물 전체를 다 그 미생물이 비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UV 램프를 쏘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사실은 어, 고난도의 테크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NSF에서 네 가지 항목을 다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NSF 4에서 이제 맛이라든지 냄새, 그다음에 401에서 미세 플라스틱, 잔류 오염물질, 신종 오염물질, 그다음에 NSF 553에서 코팅제 등에 사용되는 PFOA, PFOS, 그다음에 포낭에 있는 그런 박테리아, 마이크로시스틴, 감소 이런 걸 받았고, 그리고 박테리아 99.9999%, 바이러스 99.99% 비활성화 시킨다는 NSF 인증을 모두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실은 재밌기도 하고 참 아메이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제 이 스프링이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한다는 성능을 우리가 지금 계속 처음에 다 듣고 지금 우리가 교육을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 광고를 하지 말아라고 이제 공고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은 국내 모든 경주기 제조사에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정의 자체가 아직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자꾸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은 소득물을 불신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현혹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스프링이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한다라는 그 성능에 대한 표지 광고를 자제해달라고 공고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되게 웃기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자랑 못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NSF에서는 일단 NSF라는 거는 공공보건 규격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제3자 시험 및 인증을 제공하는 굉장히 공신력 있는 국제기관으로서 히스프링은 NSF로부터 미세 플라스틱 99% 제거 성능에 대한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았지만 정부 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서 스프링의 미세 플라스틱 제거 성능에 관련된 온오프라인 표지 광고를 모두 삭제했다고 합니다. 리더님께서도 정부의 공고사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하지만 저희는 이거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네. 그래서 뉴 이스프링은 NSF랑 그다음에 WQCA에 이제 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170까지 플러스 오염물질을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170까지만 170까지의 그런 오염 물질만 그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다 주고 우리는 그 이상도 오염 물질을 제거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그런 표지겠죠. 네. 그래서 골드실이라는 WQA 인증을 다 받았고 일단 품질 보증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 3년 연장되었는데 이 또한 그 제품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고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3년 더 연장을 해서 5년 동안 품질을 보증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런 경제적인 어, 위험 손실을 감수하고 이걸 내거는데 자신 있지 않으면 하지 않겠죠. 그래서 문제 보증은 5년입니다. 그리고 하루 1,060원으로 부담 없이 13.6리터로 가족이 다 넉넉하게 좋은 물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일단 일시불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152만 8천 원입니다. 퍼식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스마트페이라고 해서 36개월 할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6개월 할부를 받을 경우에 월 할부금은
5,900원이고 선급금은 29만 8천 원입니다. 그래서 총 159만 1천 원으로 36개월 할부를 해서 이제 우리가 좋은 제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기 제품은 가격이 조금 그리고 지금 9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스프링 보상 판매 프로모션이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모델에 그 모델 넘버를 등록시키면 스프링을 20% PB를 업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필터 카트리지가 50% 할인될 수 있는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쩌면 그때도 좋았지만 정말 생각해보면 그냥 전자제품이잖아요. 전자제품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우리가 환경에 맞는 제품으로 바꾸는 것도 현명한 소비자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